저는 원래는 입사 전에 무역업계에서 인턴 경험을 쌓고 취업을 했었는데요. 성격상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우울감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공채 시장에 뛰어들었고 지인들로부터 업계의 정보와 분위기, 일하는 사이클에 대해서 들으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이뤘던 성과 중에 하나는 이직한 회사에서 신규 거래처 수와 신규 매출 성장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항상 넥스트 플랜을 염두하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은 작은 제약회사는 피하고 탑 10 안에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글로벌 의료기기에서 세일즈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이전에는 보령제약과 대원제약 ETC 클리닉 사업부에서 총 4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MR은 메디컬 레프레젠테티브의 약자로서 의학 정보 전달자라고 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의약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마켓 시어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경우 혹은 우리 제품이 타사 대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때 회사 차원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의료진이 우리 제품을 처방해야 하는 명분을 전달하곤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약의 효능과 부작용, 보험 기준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직접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혈압의 수치 단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고혈압 약의 종류가 다 다른데요. 고혈압 전 단계의 경미한 환자에게 처음부터 복합 성분을 보유한 고용량의 약을 사용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보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약을 쓰는 데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이와 같이 고객을 어떻게 연계하고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액션을 취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원래는 입사 전에 무역업계에서 인턴 경험을 쌓고 취업을 했었는데요. 성격상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테이션과 메일 업무가 대부분이었는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날이 많다 보니까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굉장히 우울감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공채 시장에 뛰어들었고 주변의 제약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업계의 정보와 분위기, 일하는 사이클에 대해서 들으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간 제약 업계에 대한 편견과 오해도 상쇄가 되었고요. 이후 제약 관련 스터디를 하면서 업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했었습니다. 막상 취업을 해보니까 옛날과는 사뭇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하고 현재는 여성 MR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성격상 영업이 잘 맞기만 한다면 MR의 업무 프로세스를 본인의 사이클에 맞게 체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방법과 성공 사례를 터득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갈 수 있고 나중에는 일과 중에 자기 시간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제약회사 영업하면 의사들에 대한 접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관련 제도나 법규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제약 영업의 분위기 역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오히려 친하고 믿음직한 MR이 아니면 오히려 식사를 꺼려 하십니다. 본인의 지역에서 꾸준히 영업을 하고 의사들과 신뢰 관계를 차근차근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만의 고객이 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만의 큰 자산이 됩니다. 제약회사는 기본급 외에도 인센티브 구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도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쌓은 네트워크와 고객층이 있다면 만약 이직을 하더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팀장이나 리더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군대 문화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업 직무가 그렇겠지만 매출이나 실적에 따라서 압박 역시 물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유연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는 워낙에 회사마다 차원이 달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국내 회사 두 곳에 있어 봤지만 딱히 복지가 엄청 좋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었어요. 제약이라서 다른 분들이 건강식품이나 약을 좀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업계와 다른 점 한 가지는 MR은 내근이 아니라 담당하는 병원들을 방문하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진을 면담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일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회사에 따라서 하루당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까지 천차만별이고요. 일비는 본인의 식비, 톨비, 주유비, 주차비 명목으로 나오는 거고 일주일 단위나 혹은 한 달 단위로 줍니다.
만약 복지가 회사를 선택하는 데 큰 이슈라면 국내사보다는 외국계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일과를 떠올려 보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마케팅 정보, 업계 뉴스와 같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후에 외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인이 계획한 스케줄만 모두 소화한다면 퇴근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업무만 익숙해진다면 워라밸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듣기로는 현재는 현지 출퇴근이 자유롭고 사무실 출근 시간도 8시 반에서 9시 사이 정도로 유연해졌다고 하네요. 만약 학회나 심포지엄 등 행사가 주말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말 출근이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라서 성격적으로 맞지 않다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고객들을 설득해서 본인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지난한 설득의 과정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때로는 고객들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본인과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기민하고 매너 있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 내부의 문제이긴 한데요. 보통 팀장급들은 제약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때론 그런 분들과 같이 일할 때는 힘들기도 합니다. 신입사원 초봉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평균 4천만 원 초반이 기본급이고요. 회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제품의 세일즈 퍼포먼스 그리고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더해지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연봉은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R 중 탑 클래스도 물론 있습니다. 회사 내 전체 MR 중에 토탈 세일즈가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하는 분들은 당연히 베네핏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항상 받기 때문에 일부 스타 플레이어는 임원진들보다도 연봉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는 개인적인 분명한 강점도 있겠지만 운도 따라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시장에서 세일즈를 올리는 것과 작은 시장에서 세일즈를 올리는 것은 절대 매출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큰 시장을 담당하는 MR은 그 매출을 지켜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감이 있겠죠. 회사에서 항상 주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매출을 지켜나가고 성장을 지속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멘탈적인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타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과 더 높은 연봉으로 이직 제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저는 작은 시장을 담당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매출은 큰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이뤘던 성과 중에 하나는 이직한 회사에서 신규 거래처 수와 신규 매출 성장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적응기 첫 1년 동안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한 가지 문의가 들어오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보나 관련 자료를 조사해가면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그 꾸준함에 대해서 성실한 MR이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1년간의 베이스를 다지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에는 그간 저를 좋게 봐주셨던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직한 회사의 제품군으로 바꿔주시고 신규 계약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신규 계약과 성장 매출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제약사의 제품군은 오리지널 제품보다는 카피하기 상당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환자들을 상대하느라 바쁜 와중에 찰나의 면담 동안 의료진이 놓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할지 항상 고민하고 이 담당자를 만나면 참 도움이 된다 혹은 참 기분이 좋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영업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인식을 만들지는 각자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커리어 진출이 가능한데요. MR은 성장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퍼포먼스가 좋다면 오퍼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직도 잦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약영업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경험을 쌓은 후 매너리즘에 빠지는 시기에 넥스트 플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마케팅 업무가 하고 싶다면 그 전부터 회사에 항상 어필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직을 계속 준비해서 외국계 제약회사나 디바이스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좋은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직무 변경이나 지역 변경 없이 한 지역에서 영업을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연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짧고 굵게 일하면서 자금을 모아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약회사 면접을 할 때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에서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아픈 사람이 없게 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제약회사는 특정 질환의 시장에서 본인 회사 제품의 마켓 시어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제약업계의 일반적인 마켓 상황과 본인의 지원한 회사에서 주력으로 하는 제품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이바지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넥스트 플랜을 염두하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은 작은 제약회사는 피하고 탑 10 안에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큰 회사에서의 경험은 이직 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더불어 외국어 공부, 특히 영어, 꾸준히 개발하셔서 국내사에서 인정받은 후에 외자사로 이직 도전하는 것도 추천합니다.